자, 여권은 마치 정경심이 수사가 핵심이고 정경심이 수사만 끝나면 조국은 수사 안 받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요. 검찰이 지금 정경심의 영장 청구한 내용은 이제 그동안에 검찰이 좀 이렇게 덮어오던 수사 진행 사항 일부가 드러난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비리 저질렀다라고 하는 정경심 혐의 10개 중에 4개가 조국과 직간접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 정경심이가 영장 청구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조국 수사가 필연적이라는 겁니다. 조국은 지금 마누라가 조사받고 있는데도 페이스북에 프로필 바꾸고 사진 바꿨다 할 만큼 여유가 있는지 몰라도 문이 조국을 어디까지 보호할 수 있을지 저는 의문입니다. 검찰은 지금 문재인의 거듭된 협박에도 불구하고 조국 가족에 대한 수사 의지를 조금도 이렇게 흐트리지 않고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검찰이 정경심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언론에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 A 교수에 대한 입시 비리 및 사모펀드 비리 수사 관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는 정경심의 이런 혐의를 언론에 전하면서 부정보다 어감이 강한, 부정이 강합니까? 부정행위에 대해서라고 하는 게 강합니까? 비리라는 게 강합니까? 비리가 훨씬 강하죠. 비리라는 단어를 선택해서 정경심에게 총 10가지 혐의를 적용을 했습니다. 입시 비리와 관련해 위조 사문서 행사와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등 4가지 혐의, 사모펀드와 관련해서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3가지 혐의를 적용했는데 여기에 이제 이 증거 인멸과 관련해서 또 컴퓨터 하드 교체, 펀드 보고서 약관 관련 증거 은닉 등 위조 혐의까지도 추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증거를 위조한 혐의까지 나온 거예요. 자, 조국이 셀프 설명회에서 했던 내용은 위조된 증거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정경심의 혐의는 지금 바로 조국의 혐의와 연결되는 게 많습니다. 과거에 조범동이 영장에는 정경심에 관한 부분을 상당히 숨겨놨어요. 왜? 그걸 갖다가 다 공개하면 정경심 수사나 조국 쪽에 이 대응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숨겨놨지만 이제 정경심한테 영장을 치면서 그 영장에는 조국을 겨냥한 부분을 직접적으로 넣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정경심의 영장 안에 조국을 겨냥한 부분이 어느 정도 되는가에 대해 검찰 지청장 출신 한 변호사는 정경심에 대한 영장 청구 뒤에 조국을 소환해서 조사하는 것이 검찰의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이렇게 중앙일보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경심에 적용된 혐의 중에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입시 비리에 한해서만도 조국이 직간접으로 연루된 게 최소 4개라는 겁니다. 허위 공문서 작성 행사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는 서울대 인권법센터에서 조국 아들, 딸에 대해서 발급한 인턴 증명서가 연관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딸 조민과 아들 조원에 대해서 발급한 인턴 증명서, 또 친구 것까지 떼줬지요. 거기는 조국이 연관됐다. 당연히 조국이 서울대 법대 교수였으니까요. 또 증거 은닉 및 위조 교사와 관련해서 검찰이 김경록이 조국의 서재에서 하드디스크를 교체할 때 조국이 자택에 함께 있으면서 김경록에게 아내를 도와줘 고맙다는 말을 했다. 이것도 이제 뭘 도와줘요? 증거 인멸을 도와줬다라는 이야기죠.
또 후보자 시절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블라인드 조항, 즉 내가 어디에 투자하는지를 모르고 사모펀드를 이렇게 가입했다라는 것도 지금 조국이 직접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짜여져서 보내라고 고린코에 해서 집에서 그것을 직접 받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조국은 자녀들이 실제 서울대에서 인턴을 했고 PB에게 전했던 말이 의례적인 인사였고 사모펀드의 약관에 대해서 수정 요청을 한 적이 없다고 하지만은 검찰은 서울대 인턴 증명서와 관련해서 실제 인턴 한 내용이 없고 증거 은닉 및 위조 이걸로 이익을 받은 주체가 조국 본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내용만으로도 조국을 정경심의 공범으로 볼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 지금 검찰이 조국에 대해서 아직 적용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지난번에 투기자본감시센터가 고발한 115억 내용 중에 보면 이 WFM의 원 소유주였던 우국한의 버스 회사가 받았던 이득 부분이 지금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정경심한테 물을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또 그것 말고 지자체에 열심히 불러서 조사했다잖아요. 검찰이요. 그래서 웰스 CNT가 수주했던 지금 한 40억까지 지금 수주했던 전기사업 부분을 그걸 누가 했겠어요? 정경심이가 전화했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본질적인 비리가 지금 조국에는 남아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정경심에 대해서 지금 영장 일정이 잡힐 경우에 지금 정경심의 변호인은 김종건 등 판사 출신 변호사가 참석할 거다라고 하는데 정경심 측에서 혐의 내용을 다 부인하는 거라서 지금 검찰의 수사 담당들이 다 검사들이 직접 영장 심의 과정에 나와가지고 이 혐의 내용 입증에 최선을 다할 거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장 전담 판사 경험이 있는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표창장 위조해서 대학 간 거 이런 거는 범행 수법이 아주 대담하고 또 반복적으로 위조를 해서요. 그러지 않습니까? 키스터, 서울대 인권법센터 등에서요. 이 상습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경우에 자, 조국 딸이 되면서 탈락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람의 인생에 회복할 수 없는 타격을 입힌 부분이라서 법적으로 엄중하게 영장 발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뇌경색 뇌종양 진단을 받아서 입원 중이라는 정경심은 영장 실질 심사에 조금처럼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자, 검찰은 정경심이 영장이 발부됐을 경우에 조국을 주말에 소환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장이 발부될 경우에는 지금 조국 수사로 곧바로 돌입해서 검찰은 조국도 이제 현직 장관이 아니니까 구속 수사를 목표로 할 거라고 보는데요. 검찰 출신한 변호사는 검찰이 조국을 기소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구속영장까지 검토할 것이다. 조국한테까지 가서 그를 구속하는 게 아니라면 검찰이 시작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조국한테는 본격적으로 중대한 비리, 권력형 비리가 이렇게 물어질 거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은 정경심의 정식 진단서를 아직 받지 못했다라고 나오고 있고, 자, 문재인이 머지않은 시기에 지금 시정연설을 국회에서 하게 될 걸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검찰은 그 날짜까지도 고려해서 해야 된다는데요. 참 검찰이 문재인이나 정권에 먼저 시비를 거지 않는다라는 명분 하에서 비리가 있으니까 수사한다 이런 모양을 갖춰서 하려니까 검찰의 고생도 이만저만이 아닌 걸로 보입니다. 자, 정경심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오늘 이후 정권과 검찰 사이의 관계는 더 대립이 심화될 거라고 보이는데요. 자, 오늘 이제 구속영장 청구 내용을 보면서도 한 달간 수사했는데 나온 게 별로 없다라는 말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인데요. 검찰은 정경심에 대해서 아프다는 깨병 핑계에 전혀 개의치 않고 처음에 뭐라 했습니까? 언론들이 영장 청구 못하게 될 것이다. 이제 조국도 물러갔고 정경심이 내경색 그리고 내종량을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영장을 청구하겠느냐 했지만은 검찰은 증명하라 했고 증명 못하고 있는 정경심을 향해 당당하게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제 또 영장이 기각될 경우에 검찰의 수사 동력이 떨어지고 좀 검찰이 조국 수사가 힘들어지지 않겠냐라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정경심의 혐의가 10개가 아니라 11개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런 11개의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영장이 기각되었다면 아마 대한민국에서 구속될 사람은 살인하다가 잡힌 현행범 외에는 거의 없지 않겠나 생각도 들고 있는데요. 이번 진단서가 판사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정경심이 변호인을 14명이 아니라 18명으로 늘렸다는 거예요. 판사, 검사 출신이 다 있다는 겁니다. 정경심은 거의 국가 원수급 대우를 받고 있는데 이 정경심에게 이름을 올려놓고 있는 변호사들은 과연 변호사비를 얼마나 수임을 했습니까? 아니면 조국이니까 공짜로 해주는 겁니까? 이것도 뇌물 아닙니까? 그래서 조국이 정경심이 여태까지 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짠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변호사를 18명을 했다 하면 적은 사건도 아니고 검찰이 총력을 기울여서 수사하는 사건에 변호사 한 명당 5천만 원씩만 주더라도 9억인데 그런 돈을 내고 변호사를 선임했는지 제가 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정경심에 대해서 영장이 기각될 경우에 윤석열에 대해 책임론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때쯤 되면 우리는 독재다 선언하는 거니까 독재 하에서 윤석열이 물러가라 한다고 윤석열이 물러가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요. 그럴수록 더 버티면서 한마디로 정권에 바로 맞서야 되는 겁니다. 마음대로 하려면 해봐라고 맞서야 되는 거죠. 자, 앞으로 조국한테 적용될 혐의 내용을 보면요. 장영표 교수 아들과 대학 동기인 박모 변호사 아들에게도 발급된 인턴 증명서가 확보됐다고 합니다. 또 장 교수 아들로부터 조국이 직접 전화를 걸어 학회에 참가하라고 했다. 인턴을 하지도 않았는데 인턴 증명서를 조민희가 대신 받아와 제출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서울대 측은 이들에게 정식으로 인턴 증명서를 발급한 적이 없다고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조국 딸이 장영표 논문의 일저자가 되면서 품앗이로 장영표 아들과 그의 아들의 친구까지도 지금 인턴 증명서가 발급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요. 조국은 부인하지만은 본인이 직접 관계했을 걸로 보입니다. 자기 학교니까요. 또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아까 말을 했고 사모펀드 운영과 투자 부분에서 결국은 그 사모펀드에 지금 관련된 업체들이 정권으로부터 많은 보조금과 또 공사를 받았는데 지자체 등에서 조국의 힘이 아니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 정경심의 영장에는 없지만은 조국은 동생 조건의 교사 채용 비리 허위 소송 관련 배임의 범죄 혐의에도 연루되어 있다는 겁니다. 조건이가 사무총장으로 있을 때 조국은 학교 이사면서도 의도적으로 패소해서 학교에 손해를 끼쳤다. 이런 혐의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조국 집에서 발견된 컴퓨터에 캠코가 웅동학원에 가압류 소송을 낼 때 대응하기 위해서 만드는 문건까지 나왔다는 거예요. 웅동학원이 공사할 때 학교 공사할 때 빌려간 35원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이렇게 취한 조치 중에 하나였죠. 지금 128억으로 늘어났는데요. 100차례 넘게 아침에 제가 이야기했지만은 독촉했는데도 갚으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이외에 정경심에게 말하지 않던 것들이 나온 것처럼 조국에게도 말하지 않은 권력형 비리가 등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조국과 정경심이는 투기자본감시센터에서 115억의 뇌물수수로 이렇게 고발되어 있습니다. 뇌물을 제공한 자 누구겠습니까? 우국한이나 관련되는 사람들이고 또 웰스 CNT도 그런 부분에서 자유롭지 못하겠죠. 그래서 실세 조국의 영향력을 이용해 복합적인 이익을 노리고 정경심에게 고문비도 주고 또 정경심이 조국 일가가 투자한 돈도 사실상 다 돌려줬고 지금 윤규건 수사 내용에 따라서 그야말로 민정수석실 연관 가능성으로 번질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이와 관련해서는요. 윤규건의 아내 김재민은 지금 경정인데요. 이 말레이시아 대사관의 이 경찰 파견관은 해경에서 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말레카 해협이 있어가 해적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레이시아에 전부 말라카 해협과 관련한 이 각종 이 해양 선박에 대한 납치 이런 사건들이 주로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경찰 주재관으로 주로 해경에서 파견되는데 육지에서 경찰이 가서 해경에서 항의를 했고 윤규건이가 자기 부인이 말레이시아로 파견될 당시에 민정수석실에 근무를 해서 결국은 이 말레이시아 파견관이 있다라는 사전 정보를 입수해서 그렇게 됐을 가능성이 있다. 외교부는 점수가 제일 높아서 그렇다 하지만은 실제로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지금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조국 구속까지 되어야 이 사건이 일단은 한 단계가 마무리되는 겁니다.